남 기자, 이번엔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집값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 좀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이번 주에 그 부동산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됐죠, 지금. 네, 오늘 발표됐는데요. 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27% 올랐습니다. 35주째 상승 중이고 이 상승폭도 4주째 오르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아파트 값은 0.12% 올랐고 전국으로 보면 0.06%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상승폭이 축소됐다가 9월 둘째 주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한강벨트 대표 권역 중에 하나인 서울 성동구가 0.78%, 광진구가 0.65%, 마포구가 0.69% 올랐습니다. 특히 광진구는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대됐고요.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 등도 상승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서울 중구는 0.4% 올랐는데 이게 2018년 2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단발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추가로 규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들은 오히려 마지막 갭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고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 그래도 추석 이후에는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보니까 서울시도 대책을 내놨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건데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한다는 겁니까? 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를 준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이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교통, 일조량, 소음 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거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 등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정비 사업의 기간을 6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금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18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걸 12년으로 줄이는 속도전을 강조한 겁니다. 내년에 2만 3천 호, 그 후년에 3만 4천 호 이런 식으로 쭉쭉 공급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공급 지역을 보니까 이른바 한강벨트에 좀 몰려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약 64% 정도가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한강벨트에 몰려 있거든요. 이 총 19만 8천 호 정도가 이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양천구가 5만 3천 호로 가장 많고 송파에 3만 5천 호, 강남에 2만 5천 호 등 공급이 됩니다. 서울시는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서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다만 이 공급 대책을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벨트 안 그래도 인기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집값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한강벨트가 사업성이 좋은 만큼 민간에서 정비 사업에 빨리 착수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 투기 방지책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량만 늘린다고 발표하는 건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인기가 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더 투기 심리를 불태우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겹치면 전세값에 이어서 집값까지 오를 수 있어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31만 호는 현재 구역 지정을 받은 모든 사업자가 다 착공하는 걸 전제로 한 거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강벨트와 그 외 지역 간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국세청에서 대규모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 국세청이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 중에서 이 의심 거래되는 5천여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자금 출처를 분석해서 탈세 자금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인데요. 결국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서 부모 찬스 등으로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고도 증여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례들을 찾았습니다. 총 104명을 적발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적발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자면요. 한 30대 직장인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재건축에 들어간 6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 규제 전이라서 30억 원까지는 대출로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나머지 30억 원은 출처가 불명확했거든요.
국세청이 추적을 해보니 부모 찬스였습니다. 이 고소득 전문직에 100억대 자산가인 부모님이 대부분을 내준 걸로 보이는데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한 20대 취업준비생이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사례인데요. 알고 보니 이것도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역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던 사례였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국세청이 일단은 실제 편법 증여로 아파트를 구매했는지 탈세가 있었는지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요. 부모 찬스로 아파트를 산 걸로 추정되는 이 사례들은 실제 자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 수십억이 되는 원금, 대출금의 원금 이자를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탈루한 게 확실해지면 그만큼 추징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탈세와 부동산 투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 국세청과 국토부가 정례 협의체를 마련해서 수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